뚝따라따 뚝딱딱 뚝딱이네 막 수리수리 뚝딱뚝딱 뚝딱이 아빠 김정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 박사가 자녀 교육의 가장 좋은 방법을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부모가 자식에 대한 본보기예요. 따라서 하세요. 본보기. 두 번째가 부모가 자식에 대한 본보기예요. 따라서 하세요. 본보기. 세 번째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요즘은 또 스마트 시대라고 그래서 스마트폰에 제가 써가지고 다닙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뼈에 깊숙이 새겨 손을 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모가 자식에 대한 본보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부모가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show study. 영어 사진은 없습니다. 제가 만든 영어인데 공부하는 쇼를 하는 거예요. 아이가 나를 보기 3초 전에 책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애가 지나가면 덮어. 그걸 몇 년 해야 될까? 19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쇼 스타디, 책 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런 아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본보기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놀이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는 거. 이것만 생각하시죠? 영유아는 태어날 때 약 750g의 뇌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한 7세 정도만 되면 성인 수준인 1400g 정도가 됩니다. 이 그램 수가 벌써 굉장히 커지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전 세계가 아이들은 놀려야 된다, 아이들은 공부하고 멀리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할까요? 궁금하죠? 네. 바로 놀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왜 아이를 놀려야 되는지를 압니다. 자, 잘 보세요. 아이가 두 명이 밀고 땡기면서 놀아요. 그러면 벌써 대근육, 소근육이 발달되죠. 그리고 놀면서 말을 해요, 안 해요? 자, 오늘은 이것 가지고 놀자, 오늘은 뭐 피구공 가지고 놀까, 오늘은 배구공 가지고 놀까 하면서 뭐를 해? 말을 하죠. 언어 발달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사물마다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새로운 사물의 이름을 계속 외워가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방법을 알아가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수학이다, 영어다, 이런 인지, 이 뇌가 발달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돌을 하나 줬어요. 동그랗게 해놓고 거기다 던져서 넣게 해. 그러면 이 아이들이 아빠가 4시간 만에 다시 왔는데도 계속 그것만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돌멩이 가지고 벽을 쳐서 뭐 멀리 튀어나간 놈, 아니면 이걸 또 받을 수만 있다면 멀리 던져가지고 뭐 받기, 뭐 계속 새로운 걸로 변화해 갑니다. 그래서 놀이 속에서 CQ, 크리에이티비티 쿼센트라고 해서 창의 지수가 높아집니다. 여러분들이 실컷 놀고 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정서적인 안정을 갖습니다. 정서적으로 안정이 됐을 때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아름답게 보겠어요? 더럽게 보겠어요? 그래요. 바로 심미적인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놀이 중에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떨 때는 막 밀고 땡기고 넘어뜨리죠. 그것도 놀이, 거친 놀이 일종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놀이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바로 위험에 처했을 때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반드시 놀이를 하면서도 거친 놀이가 아이들 몫이라는 걸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가 일기를 쓴 걸 저는 봤어요. 집에 가면 강아지는 나는 놀아줘서 좋고, 냉장고는 나한테 먹을 것을 줘서 좋은데 아빠는 왜 있는 걸까? 우리나라 아빠는 어때요? 돈만 벌어주면 자기 할 일 끝난 줄 아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가 아이하고 노는 것은 반쪽 놀이입니다. 엄마가 아이하고 보통 어떻게 놀아요? 예, 책 봐라. 그리고
그래 또 이런 거를 계속 전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어와 인지가 발달됩니다. 엄마하고 놀이하는 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빠하고 놀면 뭐가 발달되겠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근육, 소근육부터 시작해서 모든 놀이에 관련된 부분이 아빠가 놀아줘야 이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아빠하고 노는 거, 엄마하고 노는 거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엄마도 놀아주고 아빠도 놀아주고, 그래서 이렇게 합쳐서 이 아이가 애착이 참 중요해요. 요즘에 아빠가 폭언을 하거나 폭력 아빠, 무관심한 아빠, 이런 아이들 때문에 이 아이가 정서적으로 흔들려서 사춘기를 심하게 겪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집을 나간다거나 일찍이 담배를 핀다거나 술을 먹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은 애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빠나 엄마가 열심히 아이하고 놀아줘야 된다. 거기서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건 하나가 바로 악기를 다루게 해주세요. 악기는 나도 모르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남편이 잘해주고 아이들이 속을 안 썩여도 나 나름대로 받는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상처를 유일하게 치유할 수 있는 것이 문화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문화값이 그렇게 비싼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공연장이나 어디 가서 거기서 고함 지르고 뭐 그냥 이거 하고 그러고 나면 어때요, 기분이? 그게 바로 상처받은 영혼이 치료받는 거예요. 여기서 악기 하나를 가르치는데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바이올린을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몇 살 때부터 그렇게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게 좋을까요? 7살 정도부터 가르치는 게 좋습니다. 그 아래에서는 어떤 기술적인 피아노다, 바이올린이다 이런 걸 특화시켜서 가르치면 이 아이는 나중에 창의적인 부분이 손상을 입어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피아니스트가 될 수 없습니다. 어렸을 때는 많은 냄새를 맡게 하고 많은 소리를 듣게 하고, 그래서 아이가 풍부한 감성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리고 7살, 8살 때부터 보면 아이가 우리 아이가 이런 탤런트가 있구나. 그럼 그 탤런트를 집중적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악기를 다룰 때 그런 아이가 아니다, 그냥 정서적으로 안정받고 어디 가서 그래도 그 프라이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해주고 싶다, 이러면 피아노를 가르친다. 그러면 피아노를 한 두 곡 정도만 그냥 처음부터 5년을 배우건 10년을 배우건 두 곡만 가르치는 거야. 5년을 치지 않아도 이 두 곡을 5년만 치면 기억나요, 안 나요? 납니다. 피아노를 베이스부터 1급, 2급, 3급, 그래서 나중에 체르니까지 치고 나면요, 나중에는 악보가 없으면 칠 수가 없습니다. 한 5년 안 치고 나면 칠 수 없습니다. 그럼 나중에 내가 5년이나 배웠는데 어디 가서 피아노가 있어서 내가 정말 자신감 있게 치고 싶은데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거야.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악기를 다루게 한다면 한 과목이나 두 과목 하게 해서 그걸 집중적으로 한 5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걸 끊어도 이 아이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60, 70이 돼서도 바이올린 연주를 해요. 딱 두 곡뿐이 안 해. 근데 뭐 앵콜이 나오고 난리가 나. 두 곡 했는데 그래도 그냥 딱 두 곡만 해. 멋있잖아요. 그래서 악기를 다룰 때 두 곡만 꼭 다룰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엄청나게 쪼이게 해주세요. 왜? 햇빛에는 첫 번째 비타민 D가 아이 몸에 생성이 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야 안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죠. 바로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호르몬이 태양에서 나옵니다. 세 번째는 다이어트 효과가 있습니다. 필리핀 여자와 러시아 여성의 햇빛 양을 비교 분석했더니 필리핀 여자가 햇빛을 많이 쬐이겠죠. 러시아 여자보다 훨씬 슬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행을,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중독된 아이들은 여행을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럼 엄마 아빠와의 애착관계도 잘 형성이 될 것이고, 불안정한, 처음에 불안증이 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우울증이 와요. 그런 것들이 조금이나마 좋아질 수가 있다. 이제 여러분께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 다시 한번 복습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본보기. 두 번째는 놀이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성을 키우기 위해서 악기를 다뤄줬으면 좋겠다. 그 네 번째는 바로 이 게임이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어린이를 키우신 여러분께서는 스마트폰은 가능한 아이들에게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인이 돼서 스마트폰을 만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스마트폰을 잘못 맡겨놓으면 그 스마트폰에 아이들이 들어가서 성이라고 한 번만 찍어보게 하세요. 그러면 몇 가지가 나올까요? 37만 개가 나옵니다. 그 더러운 것이 그 안에가 쌓여 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만 된다면 성적이 40에서 약 80%가 떨어집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가 정말 뇌가 경쟁력 있는 안심뇌, 이렇게 건강한 뇌를 아이에게 선물하고 아이가 만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몫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 얘기를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셔서 저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안에서 자라게 하는 것도 참 좋은 교육법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뚝딱이 아빠 김종석이었습니다. 박수 함사! 남편이 아이와 놀아주고 싶지만 퇴근이 늦고 바빠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 힘듭니다. 짧은 시간을 가장 알차고 효율적으로 아이와 보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무엇이냐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이 놀이터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아빠들은 시간이 있어야 되고 놀 장소가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빠 몸을 잘 살펴보세요. 아이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 달렁달렁하면 뭐예요? 철봉이에요. 이렇게 해서 내려서 떨어지면 밑에 이불 깔고 뭐예요? 미끄럼틀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에 벌써 엄청난 한 35가지의 놀이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멀리서 찾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빠는 시간이 없다는 핑계가 있을 수 있어요. 놀 때 흠뻑 놀아주는 게 좋아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야 놀아 2시간 놀아 이건 노는 게 아니라는 거. 아이하고 같이 씨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빠와의 어떤 애착 잘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놀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놀잇감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나한테 있다. 자, 두 번째, 아이에게 컴퓨터나 텔레비전, 스마트폰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게 하는데 그것 때문에 또래 친구와 잘 못 어울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이를 깊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게임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우리 아이가 게임에 대한 종류나 이름 이런 거 얘기 못하면 왕따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들여다보면 게임에 중독된 아이는 게임 외에는 친구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친구 또래 관계를 하려고 그러면 말 들어줘야지, 순서 지켜야지, 애가 발 걸지, 음식 뺏어 먹지,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 게임 하다 보면 어때요? 하다가 안 하고 싶으면 금방 꺼, 안 하고 싶으면 그냥 욕하고 꺼, 언제든지. 그러니까 스탑이 정확하잖아요. 이렇게 좋은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게임에 중독된 아이는 다른 또래 관계를 해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고립되어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아이가 커가는 걸 보면 게임 안 하는 아이, 게임 하는 아이가 이렇게 분리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게임 안 하는 아이는 모여지는데 게임 하는 아이들은 하나씩입니다. 왕따로서 스스로 혼자만 남아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중독이 되지 않도록 먼저 선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 교육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노력 하에서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2강에서 뵙겠습니다.